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면서 금요일 마지막 그 전략에 대한 수정을 좀 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볼게요. 랩물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힘 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야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스패치가 취재한 테마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나는 테마일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주입니다. 철강주를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철강주에 대한 가장 또 스터디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철강주에 대한 반등 이유나 또 반등의 주역인 포스코홀딩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철강주가 오늘 작은 종목들도 움직이고요. 대장주격 종목도 움직이고요. 오전에만 강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강하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지 뉴스와 어떻게 연결고리 지어야 할지가 가장 물음표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철강주에 대한 주목도가 오늘 높은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너무 안 가서요. 아, 소외됐기 때문에? 네, 게다가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죠. 네. 경기 민감 쪽으로의 약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철강주의 반응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고 보고 있고, 그게 벌써 조금 됐습니다. 시간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거기다가 화학 쪽도 의외로 이번에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 민감적 이쪽이 좀 들썩거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저희가 시장에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계속 성장주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약간 더 변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경기 민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배경이 필요하죠. 근데 뒤늦게나마 이번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턴한다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아니 저 정도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신호들이 실물 경제에서 좀 좋아진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이 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떡 나왔던 중국 지표 쪽에서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얘기 솔직히 이제 기대도 없습니다. 아니, 이전만큼은 그렇게까지 시세가 나오진 않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기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은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플레이를 뭘 할까, 지금까지 좀 움직였던 성장주를 여기서 더 베팅하느니 이런 변화가 나오는 새로운 섹터 쪽에서 많이 소외됐던 쪽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모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철강주가 그 대부분의 지표를 보게 되면 그렇다고 적자가를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실적은 나오는데 소외되다 보니까 그만큼 저평가의 메리트들이 커진 부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특히 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대형주 쪽에 어떤 섹터에 강한 대형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코스닥 쪽이 좀 강했다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익실현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하나 또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네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앞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가장 항상 궁금하긴 합니다. 이걸 순수 철강으로 볼 수는 없는데 2차 전지와 철강 가운데 어떻게 보여야 우리가 맞는 해석을 하는 건지,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성격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둘 다요. 둘 다요? 네. 50대 딱 50? 아니, 49대 51. 그러면은 49가 어떤? 지금까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관련된 수직 계열화 쪽을 많이 봤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잠깐만 그래도 철강주의 대장주는 포스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른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기본적인 체력들과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외국인들 입장은 아직까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시각은 포스코는 여전히 철강 쪽. 그런데 국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저거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된, 그리고 앞으로 2030년, 2050년 가게 되면 체질이 확 바뀌어서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 바뀌는 대표 주자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자가 막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자기네 포트에서는 철강 쪽으로 들어갔던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정리하겠죠? 또 정리했더니 또 올라와요.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됐고, 거기다가
개인 쪽의 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철강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점들이 또 변화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추가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게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또 업체 간의 시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인터나 포스코 퓨처엠 또 같이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변화를 다시 또 받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나왔던 거군요. 그러면 다른 쪽도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하고 갈게요. 네. 철강주, 뭐 사실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와 엮여서 주목할 만한 시세 그리고 약간 꿈틀거림이 보이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먼저 움직인 거는 현대제철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특히 벌써 지금 약 움직이기 시작한 건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턴하기 시작하면서 왜 오르나 싶었더니 이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고 또는 현대제철은 약간 현대차가 잘 팔리면서 나오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투영들 네. 이게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총 대비해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선행 PR 보게 되면 5.5배. 아직 그렇다고 뭐 완전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로는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한 뒤로 약간 좀 가벼워졌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올해 성과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 선행 PR 대비해 보면은 2.5배 많이 싸죠. 많이 싸네요. 네,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에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질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세아베 스틸 지주 같은 경우도 한참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관련된 자회사 중에 세아 특수강이라고 있죠. 이쪽이 이제 테슬라로 들어가는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 독점 납품한다는 얘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부각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정체를 보이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하나의 또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철강사들이 그렇습니다. PR 뭐 5배 넘는 거 찾기 힘들 상황들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워낙 성장주를 많이 받고 그런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들이 좀 서서히 시장에서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철강주를 지금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스테일이 붙거나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보다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은 있으니 대형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돈 되는 건 다 해야죠. 예, 다 어느 하는데. 쪽이 돈이 될까요? 네, 근데 먼저 이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상승 탄력도 좀 차이가 나네요. 중소형주보다. 그래서 그런 쪽에 움직이는데 이제 후속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에도 다음 주에 나오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즈 큰 종목에서 또 넘어가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철강주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골라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야 될까요? 저희 장 마감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 정리 이 분위기 이어질 것인지도 체크하고요. 철강주의 포인트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마무리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2600선 위에서 마감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달여 만에 이렇게 2600이라는 숫자가 찍힐 수 있을지 잠시 후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은 900선에 안착할지 아니면 899자가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양대지수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기관과 방향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15일 금요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금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타고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종목 중심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로봇, AI 이렇게 신성장 동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코스닥이 질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약간 부진한 듯 했던 코스피 쪽으로 오늘 강한 탄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이쪽을 향했고요. 어제 만기일 이후에 포지셔닝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컸는데요. 기관의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도 이어졌고요.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보다 더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수급적인 특징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외주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확인이 됐고요. 중국의 지수율 인하 그리고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움직인 종목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의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양대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0선 위에서 코스피 지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찾아봤더니 8월 10일 이후에는 계속 2,500선에서 머물렀더라고요. 한 달여 만에 2,600선 종가 기준으로 안착한 모습 확인되고요. 1.1%의 상승폭 오늘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오늘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장중 고점 902선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시간은 앞에 팔자 찍힌 채 진행형이었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898선에 오늘 안착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쉬어가기, 코스피 쪽에서는 상대적인 강세가 오늘장 두드러지게 펼쳐졌다는 점 특징. 이거래 연속해서 코스피는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적인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진짜 많이 샀습니다. 어제도 막판에 1조 넘는 물량을 사면서 시장에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연속선까지 확인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물량 1조 넘게 확인이 됩니다. 금융투자에서 9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인 모습이었고요. 투신도 400억가량의 매수 우위 포지션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변동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물량이 확인은 됩니다만 장 마감 동시효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하는 물량이 2천억 원으로 찍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400억 원대의 매수 우위로 찍힙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그리 매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서 사고 있는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변화 요인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큰 움직임 없는 어느 정도의 관망세 100억 원가량의 매도로 계속 장중 대응을 했고요. 보다 방향성이 오전부터 뚜렷했던 쪽은 외국인 쪽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거세게 일면서 2천억 원가량의 매도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좀 많이 줄이면서 1,600억 원 그래도 시장 감안하면 상당히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매도하면서 어젠 매수였었는데 바로 되돌려놓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9월 동안에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코스닥 쪽에서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물 쪽에서는 2조 계약 넘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우위,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포지션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 중국 쪽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달러와 강세 추세 그리고 위안화 약세 추세 속에 어떻게 움직임 나왔을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1,330원 선의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요. 전거래일과 대비로 했을 때는 장중에는 고점 부근 더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변화 없는 구간에서 1,325원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된 경제 지표와 함께 FOMC에 대한 이야기도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오른 하루였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저희 철강 얘기하고 있었죠. 포스코홀딩스 5% 이상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 특징. 코스닥 쪽에서는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약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로봇 쪽까지 오늘 하락 그리고 엔터주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이쪽 코스닥에서는 쉬어가는 쪽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먼저 오늘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변화에 주목을 해도 될지 그리고 오늘장의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수가 올라서 기분은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지수의 상승폭만큼 계좌가 못 따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좀 부진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쏠려서 저희가 전혀 관심 없던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오히려 좀 기분 나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제에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대거하면서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들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늘은 또 지수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럼 이게 다음 주 2600선이 안착이 됐는데 계속 또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네, 그건 물음표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끌고 갔던 포지션이 다 변하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쭉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경기 민감주 많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로봇 AI 바이오 그동안 한때 이번 주를 뒤흔들었던 종목들은 오늘 다 축 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네.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시장이? 그러니까요. 네. 혼란스럽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 혼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네. 함께 하시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클로징 멘트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예. 조금만 더 하도록 네, 할게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옮겨가는 건지 따라 붙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한 게 오늘 기준으로는 저희 딱 마침 이야기하고 있었던 철강. 맞아요. 철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철강주에 대해서는 흐름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따라가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기조를 보게 되면 단단하게 올라온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실물 관련된 경기 회복 지표들이 조금씩 더 보강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움직임이 개연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이 계속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경기 민감 관련된 쪽으로 좀 나머지 하반기가 좀 강해질 것이냐.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반도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경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결과 같이 움직인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형주가 움직이는 변화들 같이 확인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또 같은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의 종목들의 변화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하면서 먹을 거 없나 그렇게 다음 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놓치는 경기 민감주의 색깔 이동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아직까지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뉴스와 함께 시세가 나오는지 시장이 변화하진 않는지 반도체 버티는지 여러 가지 관점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철강주 가운데서는 이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 종목 찝어주세요.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TCC 스틸입니다. 그러면은 철강 플러스 알파를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철강보다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전기 주석 도금 강판 네. 쪽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이 이제 그동안에 본업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니켈 도금 강판으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케이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본업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합쳐진다. 그러면 거의 포스코홀딩스 스몰 포홀. 이게 약간 매출 구조가 비슷하니까 네,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실적 변화 보셔야 될 텐데 또 그동안에 자사주를 팔아다가 네. 자금 조달해서 공장 설비를 늘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내려왔었으면 한번 대응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자리라고 하게 되면 반전이 시도가 되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지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게 되면 직전 고점대까지 저항이 있는 65,000원대 정도가 일단 1차 목표가 같고요. 손절가는 다시 어떤 저점대를 이탈한다. 47,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손절의 대응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AS 한 종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화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요. 7월에 주셨던 종목 HD 현대 인프라코어 단기간에 수익을 쭉 올렸다가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이 구간에 저희 이 포착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2달 전인데요. 그래도 기억이 죄송합니다. 좀 빨리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2달 전에 종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최근에 다시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이 큰 틀에서 봤었을 때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의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됩니다. 보셔야겠죠. 네. 다시 움직임 나오는 거 체크하고 보시는데 아마 또 매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리 눌림목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봐야 될 또 하나의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달이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만 올라주면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네, 리뷰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빨리빨리 저희들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아서 한 번 더 전략에 대한 고민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 AS 해드렸고요. 큰 틀에서는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선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마지막 코너 함께했고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